굉장히 잘생긴 거. 아빠 목소리? 아, 뭐 있긴 하겠지만. 아빠도 얘기하니. 자, 봅시다. 네, 아. 179페이지입니다. 책상 뚝딱하고 빨리 끝내고 네. 집에 가서 다른 과목 공부하세요. 심화국어는 내일 아침 9시 와. 강의실 얘기했죠? 이름이요? 여긴가요? 202동. 아니면 수능관, 여기가 수능관이잖아. 정말요? 여기 수능관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아, 저희 본관이 수능관인 줄 여기가 알았어요. 수능관. 여기 너무 수능이라고 하기 너무 열악하. 그리고 300이었나 아마 그럴 거예요. 이따가 확인해서 다시 얘기해 줄게. 네. 자, 봅시다. 자, 현대소설 나와 있는데 여기 황홀한 실종이라고 하는 작품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은행원인 윤일섭은 승진 탈락,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승진 탈락, 업무상의 과실 등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이게 병의 원인이에요. 이 사람이 그래서 약간 정신병 같은 걸 앓게 됩니다. 자, 이것 등으로 인해 남모를 곤욕을 치르면서 주위 사람들을,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주변 사람들을 고의적으로 괴롭히는 장난, 거짓말 등을 쉽게 멈출 수 없는 기이한 병증,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그래서 도착 증상이 일어난다라고 볼 수 있죠. 도착 증상 앓게 되고, 이를 치료하기 위해 정신과 의사인 손 박사에게 상담을 받게 된다. 손 박사는 일섭의 욕망이 안으로 들어가 안주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밖으로 나가고 싶은 것이며, 실패의 기억으로 인해,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실패의 기억으로 인해 자신의 욕망을 정직하게 시인하지 않은 채 안으로 들어가고 싶다고 착각하는 사고의 전도, 즉 도착된 욕망,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을 갖게 된 것이라고 진단한다. 그래서 이게 손 박사의 진단이죠. 손 박사의 진단. 됐나요? 그러니까 회피 같은 것을 하는 거예요. 회피. 자, 전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말로 제게 그런 도착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면 전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그런 장애를 해소시킬 수가 있습니까? 이제부터 어떻게 해서 그런 장애를 해소시킬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부분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그래서 해결 방법을 질문한 거죠. 자, 그랬더니 이야기가 그쯤 이루고 보면 일섭은 이제 제풀의 질문을 멈출 수가 없었다. 그리고 손 박사는 언제나 그러는 일섭을 환영했다. 그야 윤형의 질문 가운데에,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윤형의 질문 가운데에 해답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그러니까 스스로 병의 원인을 인식해야지만 치유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스스로 병의 원인을 인식해야지만 치유가 가능하다. 실제로 심리학에서도 이런 거 많이 써요. 그래서 직면이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하는데, 이 직면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부분에서 잘못된지를 정확하게 알라고 본인이 인식해야 돼요. 아, 나 이런 부분에서 잘못됐구나. 이걸 알아야지만 그때부터 본격적인 치료가 시작됩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한다? 그걸 거부하죠. 그래서 뭐 한다? 회피하거나 자아를 분열시켜 버리거나. 그래서 이게 그 방어 기제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로 하면 디펜시브 메커니즘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됐나요? 아, 나 공부 좀 했어. 자, 계속 보시면요. 야유인가? 자, 바깥으로 나가고 싶은 윤형의 참 욕망을, 바깥으로 나가고 싶은 윤형의 참 욕망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그래서 이게 일섭의 진짜 욕망이죠. 일섭의 진짜 욕망. 이것을 윤형 스스로 정직하게 시인할 수 있도록 되어야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아마도 우선 윤형의 마음 가운데, 여기서부터 가로 이제 윤형의 마음 가운데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그 불편스러운 쇠창살,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게 뭘 상징하냐면요, 억압구조를 상징합니다. 억압구조 상징 또는 왜곡된 욕망을 나타내요. 억압구조 상징 또는 왜곡된 욕망, 이것부터 지워 없애야 할 겁니다.
윤형의 마음 가운데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윤형의 마음 가운데 쇠창살이 남아있는 한 윤형에겐 언제나 안과 밖의 구분이 남아있게 마련이고 그 안과 밖의 뒤바뀌는 도착 현상은 언제든 다시 재현될 가능성이 잠재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여기까지해서 걸어 달아주시고요. 그래서 이게 치료 방법을 제시해 준 겁니다. 치료 방법. 그래서 치료 방법은 뭐다? 내면의 쇠창살을 제거하는 겁니다. 내면의 쇠창살을 제거한다. 글쎄 이 세상 일이란 따지고 보면 모든 것이 그렇다, 여기다, 저기다 확연하게 구분이 지어져 있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윤형은 은행 쇠창살 안에 앉아 있으면서도 사실은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사실은 그 바깥 사람들의 한 부분으로 그 속에 섞여 살고 있었던 셈이며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인물의 내면과 사회적 지위 간의 괴리입니다. 괴리. 인물의 내면과 사회적 지위의 괴리. 자, 그와 반대로 윤형이 지금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지금 그 바깥 사람들 사이에 몸을 섞고 지내고 있다 하더라도 사실은 마음은 오히려 쇠창살 안에 갇혀 지내고 있었던 경우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외부 활동을 하면서도 주관적 세계에 머물러 있음. 외부 활동을 하면서도 주관적 세계에 머물러 있음. 그걸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런 경우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지금 윤형한테서처럼 그렇게 분명한 구분을 지어 말할 수 없는 경우가 많죠. 윤형이 지금 서 있는 곳, 그곳이 창살에 아니거나 바깥이거나 윤형은 항상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그죠? 구분할 수가 없고요. 윤형의 그 자유와도 또한 함께 있는 것이에요.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그러니까 안과 밖의 구분이 쉽지가 않다는 거. 안과 밖의 구분이 쉽지가 않다. 자, 안과 밖을 그토록 분명하게 갈라놓고 있는 것은 다만 그 윤형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쇠창살뿐이라고 말할 수 있죠. 하지만 제 마음속에 숨어있다는 그 쇠창살이란 것은 우리 주변의 현실로서도 존재하고 있는 것들이 아닙니까? 학교의 문이나 은행 창구 같은 데들은 말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제 마음속에서만 제거해버릴 수 있습니까? 사실을 사실대로만 인정한다면 그건 물론 병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윤형 그 사실을 너무 과장해서 받아들이고 있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제가 어떻게 사실을 과장하고 있습니까? 언제 기회가 있으면 다시 가봐도 좋겠지만 지금 여기서라도 그 윤형의 은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은행이라는 데는 사실 쇠창살이 없습니다. 혹 그런 데가 아직도 남아있는진 모르지만 적어도 윤형내 은행 점포 창구는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윤형내 은행 점포 창구는 쇠창살이 아니라 유리 칸막이가 되어 있어요.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요 현실과 심리적 인식 간의 간극, 현실과 심리적 인식 간의 간극. 그러니까 현실엔 없는데 자기 혼자서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됐나요? 자, 그걸 지금 비판하고 있는 거고요. 한데도 윤형은 은행을 말할 때마다 늘 그 창구의 쇠창살을 보고 있었어요. 그건 그 은행 창구가 아니라 윤형 자신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쇠창살의 환영을 보고 있었던 것이죠. 쇠창살의 환영이라고 하는 거 여기 주어봤고요. 그래서 이게 일섭이 오해한 내면의 투영입니다. 일섭이 오해한 내면의 투영. 자, 손박사는 어느 틈에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손박사는 어느 틈에 일섭의 예측장을 찾아가 창구의 모습까지 다 확인해 놓고 있었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고요. 치밀하죠. 자, 그는 무엇보다 그의 마음으로부터 사실을 과장해 받아들이고 있는 쇠창살의 존재부터 부숴 없애야 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자신 사이를 갈라놓지 말고 안과 바깥을 갈라놓지 않게 되도록 노력해보라는 충고였다. 그러니까 이제 심리학적으로 따지면 자신의 내면 속에는요 자아가 여러 개예요. 얘네가 너무 극명하게 나뉘게 되면 이것도 정신분열이 옵니다. 되나요? 그리고 프로이드의 심리학에서 따지면 프로이드 같은 경우는 사람에게는 세 개의 자아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드, 에고, 슈퍼에고가 있어요. 이드가 뭐냐면 원초적 자아예요. 욕망에 가득 차 있어요. 이드가 너무 강한 사람이 있어요. 이게 분리가 돼가지고 이드가 너무 커버린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거의 대체로 뭐가 된다? 범죄자가 됩니다. 길 가다가 그냥 떡볶이 먹고 싶으면 남경이 배고파. 남경이 먹는다. 그래서 그냥 먹어요. 돈 안 내. 됐네? 갖고 싶으니까 그냥 갖는 거야. 대박. 근데 상대방이 반항을 해. 근데 난 이걸 갖고 싶어. 그러니까 칼로 찌르는 거야. 됐네? 네. 이드가 너무 강하면 이래요. 사람들 앞에 드러나 보여지는 나를 에고라고 합니다. 에고. 그리고 슈퍼 에고는 뭐냐면 초자아라고 얘기하는데 뭔가 힘이 세 보이죠. 근데 힘이 센 게 아니고 슈퍼 에고는요 도덕적 자아예요. 도덕적 자아. 그래서 이게 자아가 분열이 되면서 이게 너무 커져 버렸어. 슈퍼 에고가. 그러면 이 사람들은 거의 대체로 뭐가 된다? 성직자가 됩니다. 성직자 같은 사람들이 돼요. 됐나요? 대박. 네. 뭐 이런 식으로 자아를 나눠서 보는 건 프로이드만이 아니고 구스타프 융도 그렇고 여러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많이들 나눠서 봐요. 됐네. 그러니까 이게 나눠지면 안 돼. 하나로 다 융합이 돼야 돼요. 내가 나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그걸 얘는 지금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병이 온 거예요. 됐나요? 자, 계속 보시면 어여와 페이지 180페이지 볼 거예요. 그래서 그 외에는 세 번째 줄이죠.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다는 것이었다. 일섭이 차츰 자신의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자신의 병태로 인정하기 시작한 그 가학적 유희욕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손 박사는 지극히 낙관적인 태도였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왜? 치료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치료에 대한 자신감. 당신이 머릿속에 있는 그 쇠창살만 없애면 점점 병증이 나아질 거고 그러면 그 가학적 유의욕도 역시 사라질 겁니다라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건 따로 염려할 일이 못 돼요. 윤형에게 늘 그 안과 밖이 따로 있기 때문에 윤형은 누군가가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누군가가 윤형을 밖으로 내쫓으려 하고 있는 것 같은 불안한 자기 도착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윤형은 그런 불안을 이기기 위해 상대방을 먼저 공격하게 된다는 점은 아까도 설명했죠.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 그러니까 일섭의 병에 대한 설명입니다. 일섭의 병에 대한 설명. 그래서 180페이지 위에서 그 니은 있죠? 니은에서 밑으로 한 줄, 두 줄, 세 줄이에요. 설명했죠. 여기까지. 자, 그런데 윤형의 그런 자기 방어 욕망이 윤형에겐 다른 일에서도 늘 그랬듯이 정면으로 떳떳하게 표현되지 못하고 은밀한 복수심으로 변형되어 나타난 것입니다. 상대방을 속이고 여기서부터도 가로 열자. 상대방을 속이고 상대방이 골탕을 먹고 낭패를 겪는 것을 보고 윤형은 그 자기 방어의 욕망을 간접적으로 만족시키고 있었던 격이란 말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그러니까 일섭의 유희욕은요. 일섭의 유희욕은 불안감의 반영이었다는 얘기예요. 불안감의 반영. 일섭의 유희욕은 불안감의 반영. 자, 쇠창살에서부터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쇠창살에서부터 비롯된 2차 병증의 한 현상일 뿐이에요.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그러니까 유희욕 역시 의식 속의 경계선에서 비롯된 거예요. 유희욕 역시 의식 속의 경계선에서 비롯. 됐나요? 자, 윤형의 노력으로 그 마음속의 쇠창살이나 안팎의 도착증이 제거되고 나면 그런 외형적인 증상은 저절로 자취를 감추어가게 될 겁니다. 시일이 지나다 보니 손박사의 손형이래 미쳤나봐. 나도 모르게 치키치키 차카차카 초코초코 이럴 뻔했어. 됐네.
자, 손 박사의 말은 여기서부터 가로자. 손 박사의 말은 상당량 사실로 증명되어 가는 부분이 있었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 그러니까 일시적 치료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일시적 치료 효과. 됐나요? 그러니까 신뢰가 되기 시작한 거야. 디귿에서 위로 한 줄, 두 줄, 세 줄이에요. 자, 그래서 1섭은 계속 보시면요. 1섭은 손 박사의 충고대로 자기 마음속에 쇠창살을 뽑아내는데 그런 대로 정직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리고 이번에는 손 박사의 충고에 의해서가 아니고 그 스스로의 노력으로 안과 밖의 경계선을 지우는데 상당한 성공을 거두고 있었다. 손 박사의 장담대로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손 박사의 장담대로 쇠창살의 그림자가 마음속에서 차츰 자취를 감춰가자 그의 유의욕 역시 제풀에 점점 흥미가 떨어지기 시작했다. 전날처럼 불안스러운 생각도 덜했고, 그러니까 이 불안감을 떨치기 위해서 얘는 유희욕을 발휘했던 거야. 됐나요? 남들을 놀리면서 이제 대리만족한 거죠. 더군다나 누군가 주위 사람을 골려주는 따위의 장난에는 흥미나 쾌감을 느낄 수가 없게 되어갔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달아주시고요. 증세가 호전됐죠. 자, 계속 보시면 그러자 어느 날 손 박사는 마침내 그를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다. 아, 얘가 지금 입원해 있었던 거구나. 그죠? 자, 집에서 쉬면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병원으로 와서 자기를 보고 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었다. 일섭은 이번 때처럼 별 군소리 없이 그날로 곧 병원을 나왔다. 그리고 손 박사의 당부대로 며칠씩 만에 한 번씩 병원을 찾아가 그를 만나곤 하였다. 그런데 그게 문제였다. 여기 줄고요. 새 사건이 발생한 거죠. 퇴원 후에 몇 번째던가 병원으로 그 손 박사를 찾아가 만난 날이었다. 손 박사는 그날 일섭을 보자 이제 모든 게 잘 되어가고 있다면서 못하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창경원 소풍이라도 잠깐 하고 가는 게 어떠냐고 친절한 충고를 덧붙였다. 그러니까 좀 여유를 즐겨보란 얘기죠. 자, 손 박사로선 그쯤에서 아마 일섭의 치료 효과를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손 박사로선 그쯤에서 아마 일섭의 치료 효과를 한 번 더 확인해보고 싶었던 모양이었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이게 소풍을 권유한 이유예요. 소풍 권유 이유. 손 박사의 의도가 어떤 것이었든 일섭으로서는 어쨌든 고마운 조언이 아닐 수 없었다. 오랜만에 바람이라도 좀 쐴 겸 창경원 문을 들어선 창경궁 안에 창경원이 있었어요. 됐나요? 일제강점기 때 이제 그 식물원이랑 동물원 같은 걸 만들었었습니다. 됐나요? 지금은 가도 없어요. 자, 일섭은 거기서 비로소 손 박사의 음흉스러운 음모를 깨달은 것이다. 손 박사의 음흉스러운 음모 여기 줄고요. 의도를 파악한 거죠. 의도를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그 손 박사의 교묘한 음모에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그 손 박사의 교묘한 음모에 감쪽같이 속아온 자신을 다시 발견.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달아주고요. 그래서 지금 뭐 하는 거야? 신뢰가 붕괴됐습니다. 그래서 인식 구조가 바뀌어요. 신뢰 붕괴, 인식 구조 바뀌어요. 그래서 더 이상 손 박사의 말을 믿지 않아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된다? 치료 효과가 완전 바닥을 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심리 치료를 받게 되면 그 내담자라고 해요. 와서 상담받는 사람을 내담자가 와서 상담사한테 상담을 받으면요. 상담사는 절대로 그거를 외부에 누설하면 안 돼요. 됐나요? 우리나라는 그게 좀 덜한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그게 법으로 굉장히 강하게 그 처벌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 자격 자체를 박탈해 버려요. 그리고 얘네들은 자격증도 있어요. 우리하고 달라. 풍내는 없어요. 우리나라도 있긴 있는데 그런 걔네들처럼 그 프로라고 하는 그런 라이센스는 아니에요. 됐나요? 마치 운전면허처럼 라이센스가 있어요. 그게 없는 사람이 상담을 하게 되면 그건 불법입니다. 그것도 처벌받아요. 됐나요? 그리고 만약에 얘가 날 찾아왔어. 얘가 내 남자야. 근데 우리 성숙이가 나한테 얘기를 했는데 내가 그거를 어딘가 가서 얘기해버렸어. 그것도 실명을 대면서. 그러면 저는 그냥 이겁니다. 아웃입니다. 됐나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연구 사례로 특이 케이스가 있으면 연구 사례로 레포트 같은 걸 쓸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보고를 할 수는 있는데 그랬을 때 내담자의 본명은 다 숨기게 돼 있어요. 신원도 다 숨기게 돼 있어요. 됐나요? 자, 계속 보시면요. 중략되고요.
사자우리 앞에 몰려선 사람들은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사자우리 앞에 몰려선 사람들은 터무니없이 모두 기가 잔뜩 죽어 있었다. 행여 녀석의 비위를 건드리게 되지는 않을까 걱정스러운 듯 한결같이 거동들이 조심스러웠다. 녀석이 마치 사람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기나 한 것처럼 녀석 앞에선 갑자기 목소리가 공손해지거나 아예 입을 다문 채 숙연스런 표정으로 침착스레 우리 앞을 지나갔다. 어쩌다 녀석과 눈길이라도 마주치면 시선을 피하는 건 오히려 사람들 쪽이었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달아주시고요. 그래서 이게 사람들에 대한 일섭의 생각이에요. 진짜로 그렇지 않아. 근데 얘 눈엔 그렇게 보인 거야. 됐나요? 그건 아무래도 사람들이 녀석을 구경하는 게 아니라 녀석 쪽에서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그래서 녀석 쪽에서 사람들을 구경하고 있는 격이었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 그래서 여기서요 인간과 동물의 위상이 전도됩니다. 인간과 동물의 위상 전도. 그리고 그런 사정은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그런 사정은 앞서의 원숭이 우리 앞에서도 물론 마찬가지였다. 거기서도 구경을 하는 쪽은 사람이 아닌 침팬지 쪽이었다. 원숭이들은 제 마음대로 짓궂은 장난질을 피워대며 사람들을 골려대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 원숭이들의 조롱을 받고도 모욕감조차 느끼지 못한 채 바보처럼 히히거리고 있었다. 원숭이 우리 앞에선 바보처럼 멍청하게 웃고만 서 있던 사람들도 이 등골이 섬뜩거리는 맹수류 앞에서는 감히 그럴 수조차 없는 꼴이었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달아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요 서술자가 일섭의 관점에서 관찰하고 판단한 겁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이거 일종의 뭐라고 볼 수 있다? 제한적, 전지적, 작가 시점일 가능성이 높죠. 됐나요? 자, 결국 손 박사는 여태까지 윤일섭 자기를 속이고 있었던 게 분명했다. 마음속의 쇠창살을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마음속의 쇠창살을 부숴 없애는 게 치료법의 첩경이 가장 빠른 길이라는 얘기예요. 가장 빠른 길이라던 손 박사의 처방은 전혀 엉터리 없는 거짓이었다. 손 박사가 뭐라고 궤변을 늘어놓고 있었든 세상에는 현실적으로 곳곳에 쇠 울타리들이 마련되어 있었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달아주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쇠 울타리의 목적에 대한 생각이에요. 쇠 울타리의 목적에 대한 생각. 그리고 그것은 물론 그 쇠 울타리 안의 여기서부터도 가로 열자. 그 쇠 울타리 안의 쾌적한 공간을 혼자 독차지하고 즐기려는 자들을 위한 영리한 고안.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달아주시고요. 이것도 역시 쇠 울타리의 목적에 대한 생각입니다. 됐나요? 자, 선택을 받은 자들은 그 안전한 쇠울타리 보호 속에서 기분 좋게 바깥 세상 구경이나 하면서 살아가고, 선택받지 못한 자들은 바깥으로 쫓겨난 채 선택받은 자들의 모욕적인 눈길 속에 우왕좌왕 방황을 계속하고 있는 게 현실이었다. 그것은 참으로 윤일섭에겐 커다란 각성이었다. 하물며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하물며 그 울타리 안락한 보호가 사자 따위 들짐승에게까지 이르러 있음이랴 에랴라고 돼 있죠.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달아주시고요. 그래서 여기서는요 자신은 보호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짐승만도 못하는 느낌을 받은 거지. 됐나요? 손 박사도 실상은 그 선택받은 자들과 한 무리임이 분명했다. 손 박사에게도 자신의 쇠창살이 몰래 간직되어 오고 있었을 건 두말할 나위가 없었다. 손 박사에게 그것이 없다면 정상이 아닌 것은 윤일섭 자기가 아니라 오히려 그 손 박사 쪽이었다. 손 박사는 이를테면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손 박사는 이를테면 자신의 쇠창살을 교묘하게 숨기면서 윤일섭 그에게만 그것을 부수라 꿰어댄 셈이었다. 참으로 괘씸하고 가소로운 위인이 아닐 수 없었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달아주시면 배신감이 느껴지죠. 배신감을 느끼죠. 자, 손 박사가 그에게 자신의 쇠창살을 부수라 충동질한 것은 그를 그의 곁에서 내쫓으려는 음흉스러운 꿰임수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었다.
더더구나 그 우리 넘어 짐승에 대한 그의 정당한 분노를 아직도 제 마음속에 쇠창살을 부수지 못한 병태 하나라 단정하려 든다면 그건 사람과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그건 사람과 축생이 뭐야? 그렇지 짐승이죠. 축생의 위신을 뒤바꿔 놓으려는 손 박사의 무서운 배신일 수밖에 없었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도 닫으시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이제 뭘 얘기할 수 있냐면 손 박사의 치료는요. 손 박사의 치료를 인간 존엄성에 대한 모독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인간 존엄성에 대한 모독으로 받아들입니다. 됐나요? 됐지? 계속 보시면요. 녀석을 결단 내놓고 말겠다는 일섭의 단호한 결의는 그러니까 강한 공격성이 여기서 드러나죠. 그지? 왜냐하면 내적 불만이 폭발하고 됐어요. 그리고 현실 전복 욕망이 발현된 거예요. 됐니? 자, 이런 단호한 결의는 손 박사가 대수롭지 않게 말해버린 그 과학적 유희욕 같은 것일 수는 도저히 없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주제는 평화와 안주를 욕망하는 개인과 이를 억압하는 현실에 대해서 얘기했다. 이를 억압하는 현실. 근데 살면서 우리 마음대로 다 되는 건 없잖아. 근데 그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병증 같은 것을 앓게 되는 겁니다. 그와 좌절된 욕망 이런 것들 때문에. 됐나요? 그래서 어렸을 때 아기 때도 그래서 중요해요. 아기 때 이제 부모가 너무 윽박 지르거나 그러면 애들이 위축이 되면서 이제 심리학적인 어떤 병증이 생기게 됩니다. 자, 특징 첫 번째. 자, 그래서 제목을 통해서요. 기존 질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욕망을 드러내는 겁니다. 제목은 기존 질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욕망. 그래서 이것 때문에 왜곡된 인식이 일어난다는 거. 그거를 이제 황홀한 실종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네 번째까지 있어요. 두 번째로 1970년대 이게 1976년인가 그때 발표된 작품이거든요. 1970년대 인간 소외 현상. 1970년대 인간 소외 현상 이걸 얘기했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쇠창살은요. 쇠창살 억압 구조를 상징합니다. 억압 구조 상징. 자,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인간 병리, 인간이 앓는 병 요구하고요. 인간 병리와 사회 구조를 연결합니다. 사회 구조 연결. 그래서 철학적 물음을 제기합니다. 철학적 물음 제기. 됐죠? 자, 넘어가서 송기숙의 당제입니다. 이 당제 같은 경우는요, 이게 중학교 1학년 모의고사에 나왔던 작품이에요. 됐나요? 중학교 1학년. 아, 중학교 1학년이라 고등학교 1학년. 미안해. 왜 갑자기 중학교라고 얘기했지? 내가 너무 고1 애들 꼬꼬마처럼 보고. 아니, 그럴 수밖에 없어. 네. 우리 딸내미하고 한 살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그냥 내 눈엔 다 애기야, 애기. 등치 큰 애기들. 공부 안 하는 애기들. 공부 더럽게 하네. 예, 그 정도예요. 아까 테스트 보고 쇼크 먹었어. 예. 내가 수원에서도 내가 수업을 하는데 수원에 있는 고1 애한테 줬던 문제지랑 똑같은 걸 줬어. 근데 수원 애가 물론 걔가 아주 잘하는 애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까지 뛰어난 애는 아니거든. 내 느낌에. 근데 걔가 이제 시험을 봤는데 한 90점 정도 나왔던 시험이잖아. 그러니까 우리 애들도 뭐 이 정도는 풀 수 있겠지 그러면서 줬어. 최고 점수가 62점이야. 어떡해. 네, 충격받았어. 진짜 어떡해.
20점 나오고 막 그래가지고 20점이요? 안 본 거예요. 10점. 그냥 안 본 건데. 약간 찍은 확률이네 그거. 너무 공부를 안 했더라고. 그래가지고 아까 그래서 걔네 아침 9시에 왔거든. 좀 전까지 내가 잡아뒀던 이유가 그거야. 공부를 안 하니까. 테스트를 3번을 봤는데 평균 점수가 40점이 안 나와. 아이고. 아이고. 충격받았어요. 어떡해. 그래서 이 상태로 얘네를 보내면 직보 3시간에서는 분명히 얘네가 바닥을 찍고 올 거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가지고 일부 붙잡았는데 모르겠어. 왜지? 약간 단체로 그 정도로 공부 안 하기 쉽지 않아요. 한두 놈 안 하는 건 내가 이해하겠는데 어떻게 4명 있는데 4명이 다 하네? 그냥 한 명이 끌고 온 거 아니에요? 그것도 심지어는 대신구야. 대신구 1학년은 78명인가 밖에 안 돼요. 전교생이. 어떻게? 78명. 78명. 얘네 꼴짝이 생겼어. 나 지금. 그래도 5등급제니까 5등급 야, 5등급 안에서도 사- 등급 나눠져 있어. 3등급도 안 나올 것 같아. 내 생각에. 진짜 큰일 5.9등급만 안 나네. 나오면 되지 뭐. 얘네만 안 하지 말고 다 같이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럼 최소한 얘네가 완전 바닥은 안 찍을 거 아니야. 아 쉽지 않네. 죽겠네. 5.9만 안 나오면 되지 뭐. 어쨌든 그래서 이 당제라고 하는 작품이 고1 모의고사에 나왔었는데 그 얘기는 전국 단위 모의고사에 나왔다는 얘기는요. 이게 읽을 가치가 있는 작품이란 얘기죠. 됐나요? 그래서 이거 좀 봐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당제가 뭐냐면 당나무가 있잖아, 당나무. 옛날에는 당나무라고 해서 그 선앙당나무라고 해가지고 그 영화나 이런 거 보면 커다란 나무 있고 거기 이렇게 치렁치렁 이렇게 줄 달아놓고 거기 막 빨간색, 파란색, 하얀색 해가지고 막 그 이렇게 막 찢고 막 해놓잖아. 근데 그 나무에 이제 그 마을을 수호해주는 수호신이 깃들어 있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요 정도는 못해도 마을 사람들이 다 같이 돈을 모으고 해가지고 뭐 한다? 그 앞에서 제사를 지내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마을의 안녕을 비는 거예요. 마을의 안녕. 그러니까 내년에 뭐 농사 잘 되게 해주세요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저런 자질구레한 걸 다 빌어요.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요. 근래는 색다른 풍속이 생겨 무섬증이 덜했다. 색다른 풍속이라고 하는 거 여기 줄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당제에서 도깨비 역할을 하는 사람들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당제에서 도깨비 역할을 하는 사람들에게 부탁. 됐나요? 그래서 국 같은 것도 보면요. 막 이렇게 무당이 막 뭐라고 얘기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막 대꾸를 해요. 누가? 그 고수나 이런 사람들이 대꾸를 해줄 때가 있어요. 됐나요? 아니면 반대로 이 고수 같은 애들이 이제 질문을 던지면 이 무당이 신이 쓰이면 거기에 대해서 막 말을 하는 거예요. 됐나요? 저도 그거는 딱 한 번 봤어요. 딱 한 번. 보셨어요? 눈이 확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막 얘기하는데 목소리가 확 바뀌어요. 깜짝 놀랐어. 그러니까 분명히 평상시에 얘기할 때는 그냥 하이톤이었는데 갑자기 걸걸한 남자 목소리가 나와요. 깜짝 놀랐어요. 자, 근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근래는 색다른 풍속이 생겨 무섬증이 덜했다. 그냥 밥만 내려주는 게 아니고 도깨비를 불러. 도깨비라고 하는 거 여기 줄겁고요. 얘는 이제 수호신입니다. 공유를 떠올리시면 안 돼요. 너무 잘생겼어. 자, 도깨비를 불러 몇 가지 부탁을 하는 것이다. 다리 밑에 도깨비들 어이! 다리 밑에 도깨비들 어이!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그래서 여기서는요. 제사 지내는 주된 사람을 제주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제주하고 도깨비가 교감을 합니다. 이걸 통해서 공동체의 정신적 기반을 제시해요. 공동체의 정신적 기반 제시. 자, 그래서 제주 여기서 줄겁고요. 이게 누구냐면 이 마을에 사는 영감님이에요. 그래서 하나 둘 할 때 몰락할 때 한몰 영감이에요. 한몰 영감. 됐나요? 근데 영감님이 좀 불쌍해. 왜?
아들내미가 6.25 전쟁 때 끌려갔거든. 끌려갔는데 돌아오질 않는 거야. 근데 이 한물 영감의 아내가 있는데 이 아내가 한물 영감이 일제강점기 때 끌려가거든요. 징용으로 끌려갔는데 다들 죽었을 것이다 이러면서 막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심지어는 시어머니조차도 죽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 아들인데. 근데 이 여자분이 하룻밤은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한물 영감이 보인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는 계시다. 우리 당나무를 지키는 할머니가, 그러니까 삼신할매 같은 존재예요. 그 할머니가 우리 남편 돌아올 거라고, 무사히 돌아올 거라고 계시를 준 거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죽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혼자서 믿은 거야. 근데 왜 다들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냐면 해방되고 바로 돌아와야 되는데 몇 달 동안 돌아오질 않은 거야. 됐어? 그러니까 다들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이제 끝까지 이 할머니 혼자만 믿고 그래서 한물 영감이 실제로 돌아와요. 멀쩡하게 사지 멀쩡하게. 이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돌아왔어. 근데 이제 또 역시 아들이 끌려갔잖아. 근데 죽진 않았을까 이 생각하는데 또 꿈속에서 보인 거야 아들이. 그러니까 우리 아들 살아있을 거다 이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문제는 이 마을에 산업화가 되면서 우리나라에 뭘 많이 쌓기 시작하죠? 댐을 많이 짓기 시작하죠. 댐을 지으면요 거기 물이 차기 때문에 그 동네는요 그냥 가라앉는 거예요. 물속 마을이 되는 거예요. 됐니? 그러니까 다들 그 동네를 떠나야 돼. 근데 이 사람들은 또 떠나기가 힘든 거야. 왜? 떠나기 싫은 거야. 왜? 아들이 돌아올 거니까. 그래서는 이제 마지막 부분일 거야. 아마 마지막 부분쯤에서 할아버지랑 할머니가 이제 떠나기 전에 부디 우리 아들 잘 돌아오게 좀 부탁드린다고 도깨비들한테. 그러면서 우리 아들이 뭐 돌아오지 않아도 좋다라고 얘기해요. 돌아오지 않아도 좋으니까 거기서 몸 성하게만 있어도 난 좋겠다 라는 얘기를 하고는 제발 우리 아들 돌아오면 좀 얘기해달라. 그런 다음에 이제 떠나요. 떠나는데 이제 마을이 수몰되고 거기에 이제 댐 들어서고 저수지 생기고. 근데 거기에 이제 찾아오는 사람이라고는 거의 없어요.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도 거의 없어요. 몇몇 사람은 살아요. 어떤 사람들? 거기에 낚시꾼들이 오거든. 낚시꾼들 상대로 매운탕 팔아가지고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좀 남고 한물영감내도 남아요. 왜? 아들이 돌아올 것 같으니까. 그래서는 낚시꾼들이 지나가다 이렇게 띡 보는데 뭔가 커다란 편말 같은 게 이렇게 있는데 그 도로 표지판 같은 거 거기에 글이 쫙 써져 있는 거야. 그래서 어디 동네에 살던 어디 주소 누구는 일로 이사 갔으니까 이쪽으로 오세요 해가지고 써놓은 거야. 오거라 이렇게 해가지고 아들아. 그래서 이게 뭐지 이렇게 쳐다보는 사람들이 이상하다 하면서 지나가는데 그게 한물영감네 새로운 집 주소인 거야. 그 근처를 그러니까 못 떠나요. 그러면서 이 소설이 끝이 나요. 됐나요? 자 계속 보시면요. 자 제주가 큰 소리로 부르면 달이 저쪽에서 대답한다. 미리 뽑아 거기 보내놓은 녀석들이 이제 마을 사람들이죠. 마을 사람들이 도깨비 목소리로 가성을 써서 가짜 목소리예요. 됐나요? 노래 부를 때 뭐 이런 거 아니야. 됐나요? 자 그래서 가성을 써서 대답하는 것이다. 그동안 잘들 있었는가? 어이 잘 있었네. 동네도 별일 없는가? 자 덕분에 동네도 별 탈이 없네. 금년에도 당제 지내고 당제 마을 제사란 얘기예요. 마을 제사 지내고 자네들 밥을 가져왔는 게 왔은 게 차린 것은 없네마는 밥은 많이 가져왔은 게 싸우지들 말고 오손도손 나눠 묵소. 고맙네. 맛있게 묵을라네 킬킬. 요새 와서는 자네들도 철이 들었는가 어쨌는가. 다리 밑에 불도 안 쓰고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다리 밑에 불도 안 쓰고 사람 홀려가는 일도 없고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그러니까 다리 밑에 불도 안 쓰고 이게 뭐냐면 도깨비불. 근데 도깨비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 죽잖아. 그럼 우리 매장하잖아. 매장하고 나서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 시체가 다 썩잖아. 썩고 나면요 그 뼈에서 인성분이 이렇게 올라온대요. 근데 그게 밤에 보면 이게 약간 발광하는 현상을 일으킬 때가 있대요. 근데 그거를 이제 여우가 무덤을 파고는 그걸 물고 돌아다니는 거야.
그래서 그걸 이제 도깨비 불이다라고 하는 설이 있어요. 됐나요? 그리고 이제 어디요? 사람 홀려가는 일도 없고 도깨비들하고 만나면 사람 홀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좀 밤새도록 씨름을 해요. 도깨비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다? 씨름이에요. 그래가지고 밤새 씨름을 하는데 왜? 도깨비한테 치면 이제 정신 나간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죽기 살기로 이제 버티는 거야. 근데 다음날 아침 돼가지고 정신 차려 보면 자기가 뭐랑 씨름을 하고 있었던 거야. 고목나무랑 씨름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사람 홀리는 거야. 됐나요? 자, 그래서 이게 민간신앙이에요. 민간신앙이고요. 그래서 다리 밑에 불도 안 쓰고 사람 홀려가는 일도 없고 그런 일은 영판 잘한 일이네. 이 뒤로도 그런 짓은 하지 말게. 어이 잘 알았네. 그렇지만 동네 일에 삐딱하게 구는 녀석이 있으면 동네 일에 삐딱하게 구는 녀석 여기 줄거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동네에 협조하지 않는 애예요. 동네에 협조하지 않는 애. 그러니까 공동체를 붕괴시키려고 하는 애나 이런 애들, 동네에 협조하지 않는 애, 이런 녀석이 있으면 옛날 한몰 영감 긋고 댕기대기라고 돼 있잖아. 긋고 끌고 댕기대기 다니듯이 한몰 영감 끌고 다니듯이 산으로 들러 긋고 댕기다가 바위 틈에다 꼼짝 못하게 끼워놓을 것인께 안심하지 말게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주의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일부러. 어이 우리도 조심할란께 그런 짓은 함부로 하지 말게. 그런디 이번에도 자네들한테 몇 가지 부탁이 있네. 몇 가지 부탁이 여기 줄거고요. 이게 뭐냐면 농민의 하소연이에요. 농민의 하소연이고 이런 말은 자네들한테 할 말이 아니네만 금년에도 쌀값이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쌀값이 말이 아니라 농촌 사람들은 죽을 맛이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예요? 부정적 현실이 드러나죠. 부정적 현실. 그러니까 1970년대 정도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됐나요? 1970 아니면 80이에요 여기. 산업화 시기이기 때문에 1970년대 정도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대통령이 누구였어요? 맞아요, 박통. 박정희 하고요 전두환이 진짜 잘했던 게 있어요. 진짜 잘했던 게. 나 칭찬하는 게 아니야. 진짜 얘네들이 능수능란하게 잘했던 게 뭐냐면 물가를요 동결시켜 버리는 거예요. 물가 동결. 얼마 이상 쌀값을 받게 되면 얘네들은 지원을 안 해주는 거야. 농가 지원금을 다 끊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농민들이 그거 눈치 보여가지고 어쩔 수 없이 거기 맞추는 거야. 그러니까 흉년이 졌어. 흉년 지면요, 봐봐. 수요와 공급 곡선이 있잖아. 수요는 여전한데 공급이 줄어들었어. 그럼 이거 어떻게 돼요? 가격이 올라가는 게 당연한 거야. 근데 이거를 박정희가 눌러버린 거죠. 너 이거 이상 받지 마. 아유, 저 8만 원은 받아야지 저희가 먹고 사는지. 3만 원.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3만 원. 거의 뭐 이런 수준이죠. 야인 시대에 나오는 4달러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거야. 됐어? 그래서 지금 이 부정적 현실 때문에 얘네가 죽을 맛인 거예요. 자, 그 쌀값 매기는 작자들 말이요. 쌀값 매기는 작자들 여기 줄고 이게 누구예요? 관료들이죠. 그 작자들이 어떤 작자들인가 조금 알아갖고 조금이란 얘기예요. 조금 알아갖고 그 작자들을 옛날 한몰 영감 끌고 다니듯이 방방곡곡 긋고 댕김시로 농촌 실정이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농촌 실정이 어짠가 한번 구경을 시켜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달아주시고요. 왜 구경을 시키라고 할까요? 정책과 현실의 괴리를 보란 얘기죠. 정책과 현실의 괴리. 자, 그 작자들 눈탱이를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그 작자들 눈탱이를 칵 쥐어박아 불랑께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달아주시고요. 자, 그래서 비판의식이 반영되어 있죠. 비판의식 반영. 한 대 확 때리고 싶다는 얘기예요. 긋고 댕길 적에는
우리 마을도 꼭 한번 끌고 오게. 알았네?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알았네. 그 작자 끌고 댕김시롱. 반 죽여놓든지 바위 틈에 끼워놓든지 할 것인게 그리 알게.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달아주시고요. 그래서 하소연을 들어주는 거죠. 하소연을 들어주는 거. 이렇게라도 울분을 표출해야 돼 사람들이. 됐나요? 자, 이 작자들이 농촌 사람들하고는 무슨 왼수가 졌는가 어쨌는가. 저그들이 만드는 텔레비전. 네, 예전에는 텔레비라고 많이 했어요. 테레비라고 많이 했어요. 테레비, 냉장고, 전기담화가 뭐예요? 전복? 맞아요, 전등. 예? 아. 왜 옛날에는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백열 전등을 많이 썼기 때문에 됐어요. 그래서 나도 어렸을 때 이러고 있으면 이제 정부 나가면 아버지가 야 담화 하나 가져와 그러면은 알아서 딱 갖다 주고 그랬었어. 옛날엔 그 일본 말을 많이 썼기 때문에. 자, 근데 어쨌든 간에 전기담화, 농약 이런 것들은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이런 것들은 저거들 기분 내키는 대로 값을 매김시로 말이요.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달아주시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생산자가 가격을 책정한다는 얘기예요. 생산자가 가격 책정. 그러니까 공산품은 이렇게 하면서 어째서 촌놈들 쌀값은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촌놈들 쌀값은 농사 짓는 사람 따로 간 매기는 사람 따로냐 이 말이요.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그래서요, 농산물은 누가? 정부가 가격을 책정한다는 얘기죠. 정부가 가격 책정. 무식한 놈 문자 속은 몰라도, 그러니까 무식한 놈이 글은 잘 몰라도 말기 돌아가는 짐작은 있더라고. 우리도 테레비를 본 게 알만한 것은 대충 짐작을 하는디 말이오. 저거들은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저거들은 만드는 그런 물건들은 수출까지 해서 재미를 보고 또 다른 나라 것을 절대로 수입을 못하게 해놓고 저거들 것만 팔아서 두 벌 시벌로 시벌 이게 욕한 거 아니에요? 2배 3배란 얘기예요. 2배 3배로 재미를 보거든.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그러니까 이게 제조업자들만 이득을 보는 현실을 비판한 거죠. 제조업자들만 이득을 보는 현실 비판. 지금이야 우리 외제차 많이 들어오죠. 그죠? 근데 예전에는 전면 금지였어요. 왜?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이나 이런 걸 살려야 된다고. 그 폰이라고 하는 차 본 적 있나요? 폰이? 그게 우리나라 최초의 그 대중화된 자동차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나와. 혹시 영화 택시 운전사 봤니? 거기서 송강호가 타고 다니는 그게 폰이에요. 그게 폰이에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자동차 산업을 활성화시킨다고 절대로 못하게 했었어요. 됐나요? 수입을 전면 금지했었다가 풀어주기 시작하는데 그 대신에 세금을 오지게 때리죠. 지금도 오지게 때려요. 몇 퍼센트 때리냐면요, 세금이 100%로 붙어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1,000만 원짜리면은 1,000만 원이 세금이 붙어요. 외제차는. 그러니까 외제차 값을 우리가 1억 5천만 원짜리를 샀잖아. 1억 5천만 원이면 그 중에서 7,500만 원이요. 그게 세금인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 나가면 벤츠를요, 진짜 요새야 우리 이제 막 많이들 타고 다니지. 벤츠 개나 소나 다 타고 다니고 진짜 조그만한 벤츠도 있어. 조그만한 벤츠 그건 한 4천만 원? 요 정도면 타고 다닐 수 있어요. 근데 너무 좁아. 나는 못 타. 전에 한번 아는 분이 그 차 뽑았다고 뒷좌석에 한번 타라고 그랬는데 뒷좌석에 타는 게 아니고 구겨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억 하면서 이러고 있는데 그 형님이 시트 좀 앞으로 당겨줄까? 그러는데 아니요 괜찮은데. 그러는데 그분도 당기면서 괴로워하더라고. 꾸억 하면서 핸들에 눌려. 이 양반도 되게 마른 분인데. 그래가지고 이 차는 진짜 2인승이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내가 탔던 기억이 나거든. 머리도 다 닿아요. 천정에 쿵쿵쿵쿵. 마세라티도 별로 안 좋더라고. 마세라티도 저번에 한번 타봤는데 마세라티라고 비싼 차 있어요. 그것도 여기 계속 닿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 차 타면 대머리가 될 것 같아. 그래서 절대 안 살 거야. 못 사요. 어쨌든 이건 현실.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벤츠도요, 외국 나가서 사면, 미국 가서 사면요, 우리나라에서 1억이면 거기서 5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많이들 타요. 많이들.
그래서 외국에서 타다가 갖고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외국에서 나가서 외국 생활하다가 거기서 이제 몇 년 동안 타다가 나의 애마 그러면서 이렇게 끌고 오는데 얘를 배에 태워서 오죠. 한참 걸려요. 비행기 타고 나는 먼저 도착해 있고 얘는 몇 달 동안에 걸쳐서 와요. 에이. 네. 네 어쨌든 간에 그리고 그 세금도 또 내야 돼요. 세금도. 됐나요? 자 계속 보시면요. 그래서 지그들 것만 풀어서 2벌 10벌로 네, 재미를 보거든요. 그런디 어째서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어째서 쌀값이나 쇠고기 값은 그것이 쪼깐 올라서 촌놈들이 재미를 보려고 하면 그런 것은 수입을 하냐 이 말이요.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달아주시고요. 이게 제조업자들과 대조가 되죠. 그래서 1990년대쯤부터는 이제 농산물도요 이게 보호제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수입을 규제하고 그랬는데 90년대 후반으로 가면서 이게 풀려버립니다. 80년대부터구나. 80년대부터 제재를 가해서 하지 말다가 이제 90년대 들고 2000년 초반 돼서 이제 풀려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하고도 이제 FTA 조약하고 뭐 하면서 이제 미국산 소고기가 들어오기 시작한 거야. 근데 전 절대로 미국산 소고기는 안 먹어요. 왜? 미국에서 광우병 터졌었잖아. 유럽에서는요 미국산 소고기를 사가기는 하는데 절대로 어느 부분은 안 사간다. 머리 하고 내장 거기에서 그 광우병 그 유발하는 그 물질 같은 게 나온다는 얘기가 있어서 걔네들은 딱 진짜 고기만 가져가요. 그러면 그 대가리랑 내장이랑 이런 걸 누가 가져온다? 우리가 가져와요. 에? 우리가 가져와요. 어따가 그런 다음에 소 머리는요 삶아가지고 뭐 하면 돼? 소머리 국밥 맛있어요. 아 맞네. 그리고 이제 그 내장 같은 경우 이제 내장탕도 있고 곱창도 있고 맛있다. 네, 손머리 국밥이 진짜 손머리가 들어가요? 네. 왜? 아 이름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소 머리고기가 다 들어가요. 아. 혀도 들어가고 혀 맛있어요. 아 왜 비주얼이 조금. 비주얼 그냥 봐서는 그냥 고기예요. 아. 그리고 소 우설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진짜 맛있어요. 나도 안 먹어봤었는데 우리 와이프가 일본에서 먹었다고 정육점 가가지고 아저씨한테 부탁해가지고 그 아저씨도 근데 우설을 다뤄본 적은 없는 거예요. 근데 진짜 이만해요. 이만해요. 그걸 가져와서는 껍질 다 벗기고 뭐 해가지고 가공하는데 다음부터는 이거 시키지 마세요 그러면서 주더라고요. 그게 싸요. 근데 그거를 이제 얇게 썰어달라고 그러면 이제 얇게 썰어줘요. 기계에다 넣어서. 그거를 뭐 먹듯이 우삼겹 먹듯이 싹싹 살짝만 구워주는 거야. 거기다가 레몬즙 있죠. 레몬즙 살짝 해가지고 이렇게 딱 먹으면 진짜 맛있어. 친구를. 자 어쨌든 간에 젠장. 자 그래서요 중약 부분 줄거리 댐 건설로 인해 마을이 수몰될 처지에 놓이자 마을을 지켜준다는 당나무에 이게 되게 크거든. 그래서 이거에 욕심을 낸 외부인들은 이를 사기 위해 마을에 와 흥정을 벌인다. 제 지내오시던 걸 몰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제사 지내오시던 걸 몰라서 드리는 건 아닙니다. 댐에 물이 차면 그때는 사람들이 집을 버리고 떠나듯이 당산 할머니도 떠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당나무도 빈집이나 마찬가지로 물속에서 썩고 말 텐데 그냥 그렇게 썩는 것보다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그냥 그렇게 썩는 것보다 목물이라도 만들어 놓으면 오래 남을 테니 당나무로 보더라도 그게 한결 낫지요.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그래서 이게 목물장수의 탐욕적인 모습입니다. 탐욕적인 모습. 목물장수의 탐욕적인 모습. 허허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허허 남의 동네 당나무를 그렇게 염려해주다가는 이 동네 강아지도 내일부터 금목걸이 걸고 나서겠구먼.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전라도 특유의 이 비꼬는 말이죠. 전라도 사람들은 좀 이런 게 있어요. 충청도 사람들도 약간 비꼬는 게 있어요. 충청도 사람들은 저희 언제 가실 거예요? 뭐 이러면서 물어보잖아. 그러면은 아이고 여기서 내가 뭐 뿌리 내리고 살 것이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 갈 때 되면 가겠지 저 세상이라도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 되게 세요. 그분들이 이렇게 얘기 듣다 보면 좀 웃기기도 하고. 자 그래서 요 기억 부분은요 외부인의 위선적 태도에 냉소를 보이는 겁니다. 외부인의 위선적 태도에 냉소. 그러니까 마치 우리를 위해 주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어따 별 소리 다 하시네.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핀잔만 주실 일이 아닙니다. 호랑이도 죽으면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호랑이도 죽으면 박제를 해서 잘 보이는 데다 진열해 놓지 않던가요?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그래서 유사 사례를 들고 있는 거죠. 유사 사례. 그런 이치라 생각하면 그렇게 섭섭하게 생각하실 것도 없습니다. 그럼 자네는 자네 할머니도 돌아가시면 호랑이 맨키로 웃죠. 그러면서 이제 끊는 거지. 어이구야, 내가 선 넘을 뻔했네. 그러면서 자, 다음 말은 너무 심하다 싶었던지 영감은 말을 삼키며 끙 매듭힘만 썼다. 목물장수도 허허 웃었다. 어서 가게. 그런 입 더 놀렸다가는 지벌을 받아도 크게 맞아. 지벌, 천벌이에요. 천벌을 맞아도 크게 맞아. 장사하는 사람이 괜히 지벌 입지 말고 어서 돌아서. 수몰지구에 당나무를 많이 사와 봤으니 말씀입니다만 5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섭섭하시면 20만 원 더 얹겠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장사꾼이요 돈을 올려준다는 얘기는요. 이거 뭐야? 얘는 이거보다 훨씬 더 비싸게 판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됐어? 그러니까 중고차도 나중에 내 차 타다가 중고차를 이렇게 팔잖아? 팔면 얘네가 가격을 후려쳐버려요. 일부러. 그래서 후려쳐서 시세보다 훨씬 싸게 삽니다. 그런 다음에 팔아요. 근데 이 차 주인이 좀 머뭇거리잖아. 너무 후려쳤나? 이 생각을 하면 얘네들이 조금씩 올려줘요. 아, 원래는 이러면 안 되는데 다른 사람들한테는 얘기하지 마세요. 절대로. 제가 기름값이라도 하시라고 50만 원 더 붙여드릴게. 50만 원. 50만 원 더 붙여드릴게. 그러면 되지. 그냥 혹해가지고 그냥 파는 사람들도 있어요. 됐나요? 자, 계속 보시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 사람이 가라면 갈 일이지 지벌을 못 맞아서 어디가 많이 근질근질한 모양이네? 지벌을 때리기로 하면 못 때리는 데가 없어. 자동차 바쿠는 그것이 쏘고 고문캐 거기는 못 때릴 것 같아? 그러니까 자동차 바퀴에도 지벌이 내릴 적이네. 그러니까 펑크 나는데 자네한테는 그런 지벌이 안 갈 줄 알아? 이 얘기한 거예요. 됐나요? 자, 그래서 여기 수몰지구에서 당나무를 많이 사와봤으니 말씀입니다만 여기서부터 방금 얘기한 자동차 바쿠는 그것이 쏘고 고문께 거기는 못 때릴 것 같아. 여기 4줄 묶어주시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요 가치관의 대립이 일어나죠. 가치관의 대립. 그래서 전통적 가치관하고 현대적 가치관이 충돌하는 겁니다. 현대적 어떤 가치관? 물질적 가치관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낯짝이 양품 밑바닥으로 양품 밑바닥 양품 그릇 본 적 있나요? 번쩍번쩍하잖아. 그것처럼 뻔뻔하다는 얘기예요. 뻔뻔하다. 자, 그래서 밑바닥으로 유들유들하던 그러니까 부끄러운 줄 모르던 목물장수도 이 악담에는 눈을 흘겼다. 며칠 뒤 또 한 사람이 왔다. 이 작자는 동백나무나 모과나무 같은 나무만 보고 다니는 게 목물장수가 아니고 정원수 장수인 듯했다. 한참 동네를 싸대고 다니더니 이 작자도 당나무에 군침을 삼켰다. 자기는 30만 원을 더 얹어서 100만 원의 귀를 채우겠다는 것이다. 귀를 채우겠다. 이게 무슨 말이다? 금액을 채우겠다는 얘기야. 금액을 채우겠다는 것이다. 그걸 파가자는 것은 아니겠고 역시 그런 속으로 목물점에 되팔아 넘기자는 수작인 듯했다. 허허, 말 죽은 원통보다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말 죽은 원통보다 최장수 몰려드는 것이 더 속상하다더만.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최장수가 뭐냐면요 말총 사는 사람들이에요. 말총 사는 사람들. 됐나요? 그래서 말이 죽은 것도 억울한데 이 새끼들이 달려들어가지고 아유 이거 귀한 말총 이거 빨리 파세요 그러면서 막 달려든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꼴보기 싫은 거야. 이런 그러면서. 됐나요? 그래서 여기서는요 속담을 통해서 상황을 강조하고요. 속담을 통해서 상황 강조하고요. 자, 동네가 망조가 든 게 동네가 망해가니까 최장수의 갓바치에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최장수의 갓바치에 별하별 종자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그래서 속물적 존재를 비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최장수는 말총 사가려고 그러죠. 갓바치는 뭐 하는 사람들이야?
가죽 가지고 이렇게 무두질 해가지고 가죽 제품 만드는 사람들이 갑바치라고 얘기해요. 됐나요? 자, 그래서요 계속 보시면요 별하별 정자들이 다 꿰어드는구만. 이 작자는 더 몰풍스럽게 내쫓았다. 몰풍스럽게 투명스럽게라는 얘기야. 더 투명스럽게 내쫓았다. 돈이 100만 원이면 여기서 두 줄 묶을게요. 돈이 100만 원이면 그 돈이 얼마인데 그러시오? 게다가 윗땅나무도 끼워 팔면 그것도 7, 80만 원은 받을 텐데 받을 텐게 그러면 200만 원 가까운 돈인데 저절로 굴러 들어온 돈을 발로 차 넘기잔 말이구만이라. 아우 힘들어. 오랜만에 하려니까. 자, 그래서 여기 두 줄 묶어주시고 금전적 가치를 중시하는 거죠. 금전적 가치 중시. 그래서 삼식이라는 젊은이였다. 삼식이 여기 줄거고요. 그래서 이게 젊은이들의 생각을 대변합니다. 젊은 세대의 생각 대변. 젊은 세대의 생각을 대변해요.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다 보니까 전통적 가치관보다 얘네들도 현대적 가치관이 좀 더 강하겠죠. 자, 무시 웃자고 어째? 물에 안 잠기는 다 윗땅나무까지 팔아먹자고. 자, 200만 원이면요 이때 당시에 금전 가치로 따지면요 아파트 한 채 값이. 아파트 한 채 값이. 이때 당시에 강남에서 그 현대 아파트가 되게 비쌌거든요. 강남 현대 아파트가 압구정 거기가 얼마였냐면 제일 비싼 집이 1,000만 원 정도 했었어요. 우와. 네. 그러니까 일반적인 다른 지역에서 집 한 채 사는 값이에요. 자, 무시 웃자고 어째? 물에 안 잠기는 윗땅나무까지 포라먹자고 자리실 영감이 담뱃대를 내지르며 고함을 질렀다. 이런 일은 그렇게 외골으로만 생각하실 일이 아닐 것 같습니다라고 돼 있죠. 외골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한 가지 방법으로만 생각하실 게 아니다. 고집 부리지 마라. 이장도 덩달아 삼식이 편을 들고 나섰다. 당나무가 물에 잠기면 당산 할머니도 나무에서 떠나고 말텐게 아래 땅나무는 말할 것도 없고 윗 땅나무도 동네 있고 당나무 있지. 동네 사람들은 다 떠나고 있는데 당산 할아버지는 거기서 뭘 하실 것이오? 동네도 없는 당집에서 당산 할아버지가 무슨 중이라고 연부를 하실 것이오? 강태공이라고 낚시질을 하실 것이오? 여기 4줄 묶어주시고요. 그래서 지금 뭐 하는 거야? 자리실 영감을 비꼬는 거예요. 자리실 영감을 비꼬는 겁니다. 아무리 동네가 망조가 들었다고 이것이 시방 뭔 소리요? 인사불성도 유분수제 물에 안 잠기는 생 당나무까지 포라먹자니 이러다가는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이러다가는 조상 맷등 포라먹자는 소리는 안 나오는지 모르겠구먼.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달아주시고요. 맷등이 뭐냐면 무덤 됐나요? 조상 무덤 팔아먹자는 소리도 하겠구먼. 그래서 여기도 이제 비꼬는 거죠. 자리실 영감은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온다는 표정이었다. 까놓고 말해서 맷등에는 조상 유골이나 있지만은 당나무에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당나무에 귀신이 붙었다고 한 게 그런가 보다. 하재 당산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있는지 없는지 누가 봤소?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달아주시고요. 삼식이는 말을 해놓고 눈길을 돌렸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전통신앙을 부정한 겁니다. 전통신앙 부정. 아이고 돈 된다 그러면 그냥 팔지 뭘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근데 옛날에는 그런 신앙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당나무를 함부로 베면요 저주받는다 그러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전설이나 민담 같은 거 보면 어떤 사람이 이제 당나무에다가 뭘 빌었는데 안 들어준 거야.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도끼를 갖고 와서 나무를 찍었는데 나무에서 붉은 피가 쏟아져 나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건 아마도 수액이었을 겁니다. 나무 수액 됐나요? 자, 주제는요. 자, 민속신앙을 통한 삶의 고난 극복과 공동체 회복 의지. 민속신앙을 통한 삶의 고난 극복과 공동체 회복 의지. 자, 요것도 특징 4개 정도입니다. 특징 4개고요. 특징 첫 번째. 자, 시간적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요. 일제강점기에서
6.25에서 산업화 시기까지입니다. 일제강점기에서 산업화 시기까지예요. 자, 그리고 민속신앙이라고 하는 두 번째가 민속신앙. 이 삶의 지지대이면서요. 삶의 지지대. 공동체 회복의 매개입니다. 삶의 지지대, 공동체 회복의 매개. 자, 그리고 초현실과 현실이 교차하죠. 됐나요? 그래서 미륵 할머니, 미륵바위라고 하는 바위도 있는데 거기 할머니가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내용도 나오고 도깨비한테 비는 것도 나오고. 됐나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이제 현실의 고난을 이겨내려고 하는 거고. 자, 네 번째로 사투리, 구어체 사용, 관용적 표현. 사투리, 구어체 사용, 관용적 표현. 관용적 표현이 뭐다? 속담 같은 거. 됐나요? 자, 넘어가세요. 어이구야. 9강 보시면요. 방울새가 나오는데 여기서부터 새가 계속 나와요. 방울새, 새를 찾아서 네, 새의 선물 해가지고 새에서 계속 나옵니다. 어째서 보면서 조류 애호가신가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네, 컨셉이 좀 그래요. 한번 세대보라고. 네. 대랭아리 자, 어쨌든 간에 조금 쉬었다 할까요? 좋아요. 네. 목이 아파서. 아하.